지금부터 화학의 언어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학의 언어는 모든 단원들의 기본이 되는 부분으로서 개념의 정의 되게 중요하고 또 그 뒤에 가면 조성, 화합물의 조성, 그리고 그 뒤에 가서는 양적 관계까지, 그러니까 되게 많은 부분들이 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내용이. 사실 이제 이 1단원 내용을 제대로 배우면 사실은 문제 전체에서도 약 25%가 아니고요. 총 4단원이니까 25%가 아니고 한 4, 50% 정도까지도 맞출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생각보다 내용이 되게 많고 그 이해를 하는 게 바탕이 돼야 된다. 이걸 꼭 기억을 하십시오. 자, 봅시다. 먼저 원소와 화합물, 그리고 원자와 분자, 이거 두 개를 선생님이 이렇게 나눠놨는데, 원소와 화합물에 대한 구분하는 방식, 그리고 원자와 분자라고 구분을 하는 방식, 그러니까 분류를 하는 두 가지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분류를 하는 두 가지 기준. 원소와 화합물을 보는 것은 어떤 기준에 따라서? 원소와 화합물은 종류에 대한 구분이지, 그지? 종류에 대한 구분이야. 그러면 원자와 분자는 어떤 구분에 따라서 구분을 하는 거죠? 원자와 분자는 개수에 대한 구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이제 원소와 화합물부터 한번 들어가 볼게요. 원소는 무엇이냐? 물질을 이루는 가장 기본적인 성분,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성분. 그래서 이 성분이라는 말 때문에 뭐가 들어간다? 종류라는 이야기가 들어간다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원소와 화합물을 구분을 하는데, 자, 이 두 가지는 어떻게 구분을 하느냐? 원소는 한 종류의 원소들이, 원소 하나가 될 수도 있고 여러 개가 될 수도 있다, 이 말이지. 한 종류의 원소들이 어떻게 하거나 화학 결합으로 결합하거나 혹은 단독으로 존재하는 물질, 이것을 원소 물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화합물은 무엇입니까? 원소 물질이 한 종류니까 여러 종류의 물질이겠죠, 그죠? 여러 종류의 물질들이 결합하여 만들어진 물질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고, 호돈소 물질과 화합물을 구분을 해봅시다. 호돈소 물질은 무엇입니까? 호돈소 물질은 아까 전에 선생님이 이야기한 이게 원소 물질이에요. 호돈소 물질을 전체 크게 볼 때는 호돈소 물질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크게 본다기보다 글자를 이렇게 느려서 쓴 거죠. 근데 이제 호자를 빼고 원소 물질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요. 물질까지 쓰기도 귀찮아. 그래서 그냥 원소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다 똑같은 말이니까 여러분 굳이 이거 표현에 대해서 헷갈리지 마시고, 그 다음 이제 화합물은 아까 여러 종류라고 그랬지, 그치? 그러면은 한 종류와 여러 종류의 차이는 뭘까? 이걸 생각해 봐야 돼요, 그죠? 그러면 원소 물질은 한 종류의 원소들이 화학결합하고 있어, 그치? 그러면은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지. 분해를 해보자. 분해를 했을 때 다른 원소를 얻을 수 있냐 없냐에 따라서 얘를 구분할 수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다시 말하면 이 말이지, 그지? 분해를 했다. 그럼 분해는 뭐냐? 분해라는 것은 화학결합을 끊는 것. 다른 데서는 다른 방식으로 이야기를 할 수 있겠는데, 여기서는 이제 분해라는 것은 화학결합을 끊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건 무슨 변화? 화학적 변화와 관련된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어쨌든 분해를 해서 다른 원소를 얻을 수 있는지 그 유무에 따라서, 만약에 이게 yes면 어떻게 될까요? yes면 분해를 해서 다른 원소를 얻었어? 그러면 이게 화합물이지, 그지? 화합물이고, no, 아니야, 얻을 수 없어. 그럼 뭐야? 이게 원소다, 그지? 원소, 물질까지도 붙일 수 있지만 어쨌든 그냥 원소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다음 봅시다. 원자는 뭘까요? 원자. 물질을 이루는 가장 기본적인, 아까는 위에는 성분이라고 했는데 이건 입자다, 이렇게 말하면 되죠. 입자는 한 개, 두 개 셀 수가 있잖아, 그지? 그럼 결과적으로 이거는 개수랑 관련이 있다, 이 말이야. 그럼 분자는 뭘까? 분자는
성질을 가지고 두 가지 중요한 키워드가 있어요. 성질을 가져야 돼. 어떤 성질이 있어. 그리고 특정한 형태로 존재하는 가장 작은 입자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질을 가지고 특정한 형태가 있다. 이 두 가지 포인트를 꼭 기억하십시오. 성질이 있고요. 형태가 있어요. 성질이 있고요. 형태가 있습니다. 형태가 있다는 말은 이런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탄소의 동소체 하면서 나오지만 그래핀이 있어. 그래핀 어떻게 생겼지? 그래핀 뭐 이렇게 생겼지, 그지? 뭐 이렇게 아주 많이 이렇게 쭉 펴져서 육각형의 탄소가, 그죠? 육각형의 고리 형태로 한 평면에 쫙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 물질이 그건데요. 그럼 생각해 봅시다. 이거를 잡을 때 여기 있는 탄소, 여기 있는 하나를 가지고 잡아서 하나의 형태로 볼 수 있습니까? 좀 애매하죠, 그죠? 이렇게 두 개를 보면 이것도 애매하지, 그지? 그렇다고 이렇게 네 개를 볼 수도 있나?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 기준이 다르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특정한 형태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죠. 예, 이런 거는 분자라고 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럼 뭐 어떤 게 분자냐? CH4 뭐 이런 거, 그지? 이 특정한 형태가 있잖아. 그럼 이제 CH4가 어떤 분자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지. 이제 금속 결정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될까? 금속 결정 같은 경우는 NaCl 같은 거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한번 그려볼게요, 선생님이. 자, 보세요. 양이온 NaCl, NaCl, Cl, NaCl, Na. 그리고 이게 한 평면에만 이렇게 있는 게 아니고 얘가 이렇게 또 앞으로 또 이렇게 툭툭툭툭 튀어나와서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3차원 입체 구조로 이루어져 있어요. 누군가는 이야기하겠지. 여기 있는 Na 하나와 Cl 하나가 붙어 있는 요거를 하나의 형태로 볼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 그러나 누군가는 또 이렇게 네 개를 볼 수 있겠지. 어떤 사람은 여기서 아까 전에 선생님 이야기한 대로 이렇게 그지? 지금 보입니까 이거? 이거 보여 이거? 그러니까 이 앞에 이 음이온의 앞에 양이온, 양이온 앞에 음이온, 양이온 앞에 음이온, 음이온 앞에 양이온. 총 8개의 입자가 이렇게 입체 구조를 이루고 있는 이 형태를 가지고 하나의 형태지 않느냐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다는 거지. 근데 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다 틀린 말이죠. 하나의 형태로 특정한 형태라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분자라는 것은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어야 되면서 특정한 형태를 가지고 있다. 이 두 가지 키워드 꼭 기억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결정 형태들을 같이 보면서 공부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단원자 분자하고 다원자 분자를 구분하는 방법 이렇게 있어요. 단원자, 단자는 단수 복수할 때 단자죠, 그죠? 그러니까 한 개짜리라는 거, 한 개짜리. 다원자는 여러 개다, 그지? 그럼 보자. 분자가 뭐로? 하나의 원자로 구성되어 있느냐, 아니면은 여러 개의 원자로 구성되어 있느냐. 이것에 따라서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지. 그지? 이거 너무 잘 쳐주네. 자, 어쨌든 하나의 원자로 구성되어 있느냐, 여러 개의 원자로 구성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다는 거지. 호돈소인 이원자 분자 이것들은 이제 많이 나오니까 여러분들 꼭 기억합시다. 곧 원소, 그러니까 원소 물질이면서 분자인 것. 이원자 분자여야 돼. 그럼 이제 뭐 어떤 식으로 적혀지겠어? 뭐 A2, 뭐 B2, 뭐 이런 식으로 적혀지는 거죠. 이렇게 생기는 것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봐라 이거지.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주기율표 꼭 외울 필요가 있는데 주기율표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지?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서부터 이렇게 가면 돼. 선생님은 어떻게 외우는지 알려줄게요. 여러분들이 주기율표를 다 외웠다는 가정하에서 선생님 한번 해볼게요. 예, H2, N2O2, F2, Cl2, Br2, I2. 다시 H2, N2O2, F2, Cl2, Br2, I2. 이렇게. 그러니까 머릿속에 그림이 다 그려져 있으면 이게 쉽게 돼. 그래서 H2, N2, O2, F2, Cl2 밑으로 Br2, I2 이렇게 호동소인 이원자 분자들이 있습니다. 알겠죠?
그 다음 화학 반응식 한번 볼게요. 자, 화학 반응식은 무엇입니까? 호전소 물질이나 화합물이겠죠. 그죠? 여기서 호전소 물질과 화합물이 뭐로 변화할 때? 화학 반응으로, 그죠? 화학 반응으로서 변화할 때 반응적 물질을 뭐라 그럽니까? 반응물. 그리고 반응 후 물질을 뭐라 그럽니까? 생성물. 반응 전 물질과 후 물질을 화살표로 연결하여 표현한 것을 우리는 화학 반응식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화학 반응식에 항상 뭐가 수반돼야 돼? 화학 반응. 아까 전에 선생님 이야기했는데 화학 반응이 뭐라고 했어? 아까 지웠구나. 화학 반응은 뭐가 변하는 반응이다? 화학 결합이 변하는 반응이다. 화학 결합이 변하는 반응인데 이거에 대해서는 선생님이 좀 이제 뒤에 가서 나중에 한 번 더 설명을 할 길이 있을 겁니다. 어쨌든 일단은 이렇게만 이해를 하고 넘어갑시다. 다음으로 화학 반응식과 원소, 원자, 분자의 관계. 화학 반응 전후에 뭐와 뭐는 어떻게 된다? 원소의 종류와 원자의 개수는 변합니까? 안 변합니까? 변하지 않는다. 그죠? 변하지 않는 걸 뭐라 그래요? 원소의 종류와 원자의 개수가 반응 전과 후에 변하지 않으면 반응 전과 반응 후에 질량이 변하지 않겠죠. 그죠? 그걸 뭐라 그럽니까? 질량 보존이라고 그러죠. 질량 보존의 법칙.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죠?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고 C3H8이 O2하고 반응해 CO2 만들고 H2 만드는 반응식은 얘를 1주면 탄소가 3개가 돼야 되니까 여기 상을 적으면 되고 그 다음에 H 같은 경우에 저기 8개니까 4개 그러면 4, 6, 10이니까 여기는 5개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적을 수 있어요. 분자의 뭐는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다. 종류와 개수. 개수만 다를 수 있는 게 아니라 종류도 다르지 않다가 달라지고 혹은 그대로 똑같이 유지가 되는 경우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는데요. CH4 같은 경우에 자 이것도 계산 맞춰볼까요? 1이고 여기 수소 4개니까 여기 2 적으면 되고 그러면 2, 4개잖아. 그지? 그럼 이렇게 적으면 돼. 그럼 분자의 개수가 변했어요? 개수가 변하지 안 변함.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 그지? 얘는 어떻습니까? 광합성 반응이라고 합니다. 광합성 반응. CO2를 흡수를 해서 그 다음에 이제 포도당을 에너지원이죠. 에너지원을 만들면서 산소를 배출을 하죠. 개수를 맞추려면 여기 1 주고 그죠? 여기다 6 주면 그러면은 여기 이제 H가 12개가 돼야 되잖아. 그지? 그럼 이제 여기가 6개가 되면 되겠죠. 그럼 6이 12에다가 산소의 개수가 6이 12에 여기 6개 있으니까 18개. 그 여기는 6개가 들어있단 말이지. 그럼 얘가 6개 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반응물에서는 몇 개? 12개. 생성물은 7개. 그러면은 얘는 개수가 변했어, 안 변했어? 변했지, 그지? 개수 변함.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분자의 개수가 반응 전과 반응 후에 따라서 변할 수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죠. 변할 수도 있고 안 변할 수도 있고 이건 그러니까 해봐야 되는 거지, 그지? 해봐야 돼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양적 관계 문제 풀 때 반응물과 생성물의 개수를 맞추는 훈련들을 빨리빨리 하고 많이 할 수 있도록 선생님이 이제 여기에 있는 많은 부분들에 있는 화학식들에서 앞에 개수를 다 빼서 적어놨습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개수를 다 맞추면서 따라오면 되겠습니다. 화학식의 종류 분자식이 있죠, 그죠? 분자식은 뭡니까? 구성 분자의 종류와 개수를 표현한 식을 분자식이라고 이야기를 하겠죠.
실험식은 뭘까요? 화학물의 조성비를 가장 간단한 정수비로. 그러니까 뭐 2, 3은 1, 2 이런 식으로 약분해야 된다 이 말이죠. 이제 구조식은 화합물의 구조를 표현한 식이고요. 시성식은 화합물의 작용기를 표현한 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 표현은 이제 수학에서 좀 익숙하죠. 포함 관계가 있다는 거야. 3번하고 4번. 그러니까 구조식하고 시성식은 어디에 포함이 될까요? 네, 1번 분자식에 포함이 됩니다. 분자식을 나타내는 방식이 이렇게 나타내기도 하고 이렇게 나타내기도 한다는 말이야. 그럼 다시 말하면 분자식이 있다 없다와 구조식이 있다 시성식이 있다 없다 이런 거는 같이 연관이 된다 이 말이죠. 자, 같이 한번 보면서 한번 문제를 풀어봅시다. 에탄올의 화학식은 C2H6O입니다. 분자식은 뭐일까요? 그대로 따라가겠죠, 그죠? C2H6O. 실험식은 뭘까요? 실험식은 가장 간단한 정수비라 그랬는데 2대 6대 1이니까 얘는 그대로 유지가 되겠죠. 그래서 C2H6O라고 적을 수 있고 구조식은 이 구조를 좀 표현을 할 수 있도록 적어주는 거기 때문에 일단 한번 선생님은 한번 그려볼게요. C, H, C, H, O, H 이렇게 그릴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그냥 화학식으로 써서 CH3, CH2, OH 이렇게 나타내기도 합니다.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이야. 시성식은 어떻게 쓸까요? 시성식은 작용기가 도드라지게, 작용기가 잘 보이게 쓰는 게 시성식이다. 그래서 얘를 쓸 때는 C2H5는 그대로 쓰고 여기다 연결을 해서 OH 이렇게 써버리면 여기는 작용기를 볼 수가 있겠죠. 이런 이제 하이드록식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혹은 이제 여러분은 잘 안 하겠지만 부모님이나 어른들이 좋아하는 에탄올 그죠 술 이거예요 이거. 자, 그 다음 한번 들어가 봅시다. 아세트산이 있는데 아세트산은 화학식이 어떻게 됩니까? C2H4O2입니다. 분자식은 그대로겠죠. C2H4O2. 실험식은 어떻게 될까요? 실험식은 가장 간단한 정수비이기 때문에 CH2O라고 봐야 되고 구조식은 선생님이 그냥 해줄게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좀 모를 수 있으니까 COOH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러면은 시성식은 뭘까요? 시성식은 여기에 있는 것들을 작용기를 좀 더 도드라지게 써야 되겠죠. 그래서 작용기는 카복식이라고 해서 이렇게 생긴 작용기가 있어요. 그래서 얘는 쓰면 CH3, COH만 따로 뜯어서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제 염화나트륨 해볼까요? 염화나트륨은 화학식이 NaCl이죠. NaCl인데 분자식은 뭔가요? 잘 생각해보세요. 선생님 아까 뭐라 그랬어요? 분자가 뭐다? 분자가? 뭐가 있어야 된다? 특정 성질을 가지고 성질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특정한 형태가 있어야 된다 그랬어. 그치? 이게 분자의 특정이야. 근데 아까 전에 NaCl 같은 이온 결합 물질들은 어떤 특정한 성질이나 형태를 가지고 있을 수가 없죠. 그죠? 그래서 성질은 있어요. 성질은 있는데 얘가 없지 얘가. 형태가. 그지? 그러면 그래서 분자식이 있다 없다. 분자가 아니기 때문에 분자식은 없다. 실험식은 있어요 없어요? 실험식은 선생님 아까 전에 설명을 했는데 한번 더 봅시다. 화합물에 뭐만 있으면 돼? 조성비만 알면 간단하게 표현할 수가 있다. 그러면 실험식은 간단하죠. Na하고 CL이 교대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1대1로 들어가 있다는 거 우리가 알고 있고 그래서 그냥 NaCl 이렇게 적어버리면 됩니다. 그죠? 구조식 있을까요 없을까요? 선생님 아까 이야기했는데 얘 두 개는 그지? 여기에 보이는 구조식이나 시성식은 전부 다 분자식 안에 포함된다 그랬죠? 그러면은 구조식하고 시성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 네. 분자식이 없는데 구조식하고 시성식이 있을 리가 없죠? 없어요. 자, 그 다음에 흑연 보겠습니다. 흑연은 C라고 이루어져 있죠. 그죠? 선생님의 이야기는 안 했는데 어쨌든 조금만 이제 생각해 봅시다. 흑연 어떻게 생겼을까요? 확장된 정사면체 구조. 아니. 그렇죠? 아니, 확장된 정사면체가 아니고요. 그건 다이아몬드죠. 확장된
평면의 층상구조. 이 평면이라는 게 육각형 고리를 이루는 평면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까 선생님 그래핀 그려줬지, 그지? 그래핀이 쫙 펼쳐져서 겹쳐져 있는 것들이 층상으로 층층층층 이렇게 적층되어 있는 구조가 흑연입니다. 흑연은 이렇게 해서 층을 이루고 있어요. 층을. 얘들 사이에 아주 약간 분장하는 인력이 있는데 그 인력으로 얘들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그런 구조가 흑연 구조죠. 흑연도 선생님 생각해 봅시다. 특정한 형태가 있습니까? 흑연은 형태가 없죠. 그러면은 실험식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구조식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시성식도 없습니다. 선생님한테 막 질문을 하는 친구들이 있어. 뭘 질문하냐면, 선생님, 구조식은 있는 거 아니에요? 선생님 방금 구조식 그렸잖아요. 이건 구조식이 아니죠. 이건 뭡니까? 구조예요. 선생님이 말장난을 하고 그래요. 말장난이 아니고 이 자체가 구조라고. 흑연의 구조는 우리가 그릴 수 있잖아. 근데 이 구조라고 해서 이걸 구조식이라고 부른다 안 부른다? 안 부른다는 거지. 그래서 구조식의 정의를 확실하게 알아야 돼. 자, 다시 한번 올라가 보자. 구조식은 뭐라 그랬어? 화합물의 구조를 표현한 식이에요. 근데 그 구조식은 어디에 들어있다고 그랬어? 분자식 안에 들어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구조식이나 시성식을 흑연이나 이런 걸 가지고 그리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죠, 그죠? 그렇게 그리면 안 되고 구조식하고 시성식의 정의상 이것이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 조금 애매하긴 한데 어쨌든 그렇게 정의를 하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이해 안 된 거 없죠? 자, 이제 물질의 분류 강의를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 물질의 분류는 일단 먼저 물질은 순물질과 혼합물로 나눌 수가 있고요. 순물질은 우리가 저번에 했듯이 그제 뭐하고 뭐로 나눌 수 있습니까? 원소와 화합물로 구분할 수가 있겠죠. 원소와 화합물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순물질은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성질을 가진 한 종류의 물질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얘는 한 종류의 물질이기 때문에 물리적 성질이 어떻게 될 수밖에 없어요. 같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죠. 그죠? 혼합물은 어떨까요? 혼합물은 순물질이 몇 개가 섞여 있는 거? 두 종류 이상. 그러니까 두 종류 이상의 순물질이 섞여 있는 것, 그것이 혼합물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 얘는 물리적 성질이 일정할까 안 할까? 물리적 성질이 일정하지 않습니다. 그죠? 그러면 우리가 NaCl 고체와 수용액을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해봅시다. NaCl 고체는 말 그대로 고체죠. 그죠? 고체라는 것은 얘는 화합물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고, 그럼 화합물이니까 어디에 들어가 있어? 순물질에 들어가 있다. 그치? 그래서 얘는 뭐다? 순물질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얘는 뭘까요? 수용액이잖아. 무슨 말이냐면 NaCl 고체하고 뭐가 섞여 있는 거야? H2O가 리퀴드 H2O가 섞여 있는 거를 말하는 거지. 그럼 얘하고 얘가 섞여 있다. 두 종류 이상의 순물질이 섞여 있다. 그럼 얘는 뭐다? 혼합물이다. 이렇게 말하면 되죠. 그럼 선생님, NaCl 수용액은 물리적 성질이 일정하지 않나요? 네, 그래요, 맞아요. NaCl이 얼마나 섞여 있냐에 따라서 조금 섞여 있는 거랑 많이 섞여 있는 거랑, 그러니까 그 농도가 진하냐 연하냐에 따라서 걔들의 끓는 점이라든지 어는 점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더 차이가 나긴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고요. 순물질과 혼합물은 어떻게 구분을 할까요? 얘는 한 종류, 순물질은 한 종류, 혼합물은 두 종류 이상의 물질이 섞여 있어. 이거는 화학 결합을 한 게 아니잖아. 섞여 있잖아. 섞여 있는 건 어떻게 해야지? 뭘 하면 되지? 분리를 하면 되죠. 분리가 가능한지예요. 그럼 뭐를? 무슨 방법으로? 당연히 물리적 방법이겠지. 그럼 분리와 분해의 차이는 우리 앞에서 했으니까 분리는 뭔가요? 분리는 아까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물리적 방법인 거고, 분해는 뭐예요? 화학적 방법인 거죠. 그죠? 화학적 방법. 그러면 우리는 이제 여기서 한번 정의를 다시 한번 해볼 필요가 있어. 그지? 물리적 변화와 화학적 변화가 무슨 차이가 있느냐, 이걸 한번 이야기를 해봐야 되겠는데,
물리적 변화는 무엇입니까? 네, 말 그대로 화학 결합하고 관계가 있을까 없을까? 화학 결합과 무관한 변화를 물리적 변화라고 이야기를 하고, 화학적 변화는 뭡니까? 화학 결합과 화학 결합이 어떻게 하는 거? 바뀌는 변화를 우리는 화학적 변화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사실 이제 여러분들이 보는 많은 화학 반응식에서 반응물과 생성물 쪽을 잘 살펴보면 걔들 사이 화학 결합이 바뀌는 현상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화학 결합이 바뀌는 거는 뭐랑 관련이 있다? 얘는 뭐랑 관련이 있다? 분해하고 관련이 있는 거고, 그치? 얘는 뭐랑 관련이 있다? 분리하고 관련이 있다. 우리가 이렇게 두 가지를 정리를 할 수가 있겠죠. 이 부분은 아주 그냥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그냥 약간 암기 형식이기 때문에 선생님이 뭐 깊게 터치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잘 알아서 할 거라고 생각해서 빨리빨리 하고 넘어갈게요. 그래서 이 안에 이제 가로도 별로 없습니다. 불은 뭐 하는 데 쓰는 겁니까? 난방을 하는데, 그리고 음식물을 익혀 먹겠죠, 그죠? 예전에 날 걸로 먹었는데 익혀 먹었어. 그러니까 뭘 예방하지? 전염병을 예방하고 영양소 섭취 효율이 증가합니다, 그죠? 그래서 금속 재련, 그리고 거기다가 금속 재련과 토기를 하는데도 이 불을 쓰기도 한다, 이렇게 이야기했고, 그 다음에 철, 화학식이 어떻게 됩니까? 화학 원소 기호가 Fe죠, 그죠? 지각을 이루는 원소 중 매장량이 네 번째로 많습니다. 네 번째로 많아요. 매장량 순서: 첫 번째는 산소, 그 다음에 실리콘, 규소, 그 다음에 알루미늄, 그 다음에 철, 이렇게 되죠. 그래서 지각에 있는 매장량 순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되고, 얘는 구리보다 이용 시기가 늦어요. 왜 그럴까요? 구리보다 철의 뭐가 녹는 점, 그지? 녹는 점이 높기 때문에 그렇다.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죠, 그죠? 자, 그럼 철의 재련에 대한 화학식을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이거를 적을 때는 CO 1대1이잖아요, 그지? 그러면은 사실은 이제 2분의 1이라고 적고 1이라고 적으면 되는데, 우리가 이제 뭐 개수를 다 자연수로 쓰자라고 생각을 하면 그냥 2대 1대2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Fe2O3가 만나는 이 반응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선생님은 이렇게 맞춰요. 뭘 먼저 맞추냐면 탄소를 먼저 맞춰. 얘를 1로 준단 말이야. 잘 봐. 그럼 산소 개수가 생성물 쪽에 하나가 더 많지, 이렇게 보면. 그럼 여기서 몇 개를 맞춰주면 돼? 한 개만 맞춰주면 되잖아. 그럼 여기 얼마? 3분의 1 적으면은 한 개가 되는 거지. 그러고 나서 F가 여기는 3분의 2가 되면 되겠죠. 전체적으로 3 곱하기세요. 1, 3, 2, 3 이렇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나왔으니까 Fe3O4도 한번 똑같이 한번 맞춰봅시다. 선생님 아까 했던 거 똑같아요. 여기 1 줍니다. 그럼 여기 4가 되려면은 산소가 여기 하나 모자라지, 그지? 여기가 하나 모자라잖아. 여기 하나 모자라니까, 그럼 여기에 얼마를 들어가면 돼? 4분의 1 들어가고, 얘가 4분의 1이니까 얘는 4분의 3 적으면 되겠지. 그러면 4로 곱합시다. 1, 4, 3, 4 이렇게 적을 수 있겠죠. 암모니아는 화학식이 어떻게 됩니까? NH3 이렇게 되고, 질소는 뭐다? 화학식이 N인데, 그지? N2. 단백질, 핵산 등을 구성하는 필수 원소이지만 이용이 어려워요. 왜 이용이 어려울까요? 질소 이용이 어려운 이유는 질소는 뭐를 해서 삼중 결합을 해서 안정함으로 결합을 끊기가 쉽다, 어렵다? 어렵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자, 안정하다, 불안정하다는 개념을 이번에는 뭘 가지고 이야기했지? 화학 결합의 세기를 가지고 이야기를 했죠. 단일보다 2중이, 3중이 가면 갈수록 점점 더 결합세기가 세질 거고, 결합세기 세다는 거는 이쪽으로 갈수록 어떻게 된다? 안정해진다. 선생님 첫 시간에 이야기했지, 그지? 중요하다고 알고 있으면 당연한 거예요. 자, 암모니아 NH3를 한번 합성을 해봅시다. NH3를 합성을 하려면은 얘가 N하고 H가 각각 1대3의 비율로 들어있어야 되니까 얘는 이미 1대1은 만족했죠, 그죠? 이렇게 적으면 되겠지, 그죠? 그러면 얘기는 2 이렇게 적으면 되겠다. 자,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암모니아 합성에 의해 질소 비료를 통해서 식량 대량 생산이 가능해졌고 결과적으로는 그것을 통해서 인구의 증가까지 가져왔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요. 화석연료라는 것은 무슨 화합물입니까? 탄, 화, 수소 화합물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생명체는 뭐하고 뭘 많이 가지고 있어요? 탄소와 수소, C하고 H를 많이 포함을 하고 있는데 얘들이 땅에서 고온고압하에서 오랜 시간이 지나면 생성이 되죠. 역사적 의미로 보면 산업혁명과 교통혁명이 결과적으로 일어나서 결과적으로는 삶의 질 개선을 가지고 왔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고 화석연료 반응에 여기서 개수를 한번 맞춰봅시다. 얘를 1로 보면은 얘가 M이죠. 여기 H2O인데 여기서 N이 만들어져야 되니까 2분의 N을 적으면 될 거고 그러면은 여기서 O2를 봐야 되죠. O2를 보려면은 여기는 얼마가 적히면 되겠습니까? 여기 O2, O2는 똑같으니까 M 그대로 적히고 H2O에 있는 O는 여기 한 개, 여기 두 개니까 얘의 절반. 그러니까 더하면 4분의 N. 이렇게 적으면 되겠죠. 자,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이 문제를 풀 때 꼭 이걸 꼭 기억합시다. 1대 N 플러스 4분의 N. 이걸 꼭 기억하세요. 1대 N 플러스 4분의 N. 자, 요거를 잘 알고 있으면 문제 풀 때 활용하면 조금 쉽습니다. 조금 쉬워요. 화석연료의 문제점은 뭐가 발생합니까? CO2 발생하죠. CO2는 뭘 일으킨다? 지구 온난화. 여러분들 중에서 이제 논술을 치는 친구들은 이제 연세대에서 논술을 칠 수도 있는데 그 연세대는 CO2가 많이 출제가 됐죠, 그죠? CO2는 지구 온난화를 일으키는 주범입니다, 그죠? 그게 왜 그런지는 나중에 이제 선생님이 화학 논술 강의를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그때 듣고 그때 한번 해보면 되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해서 1단원 첫 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